네, 오늘 저는 10월 20일 날 지금 현재 공람 중인 정비계획 안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맡게 되었고요. 저는 김용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접수를 많이 받았었고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궁금하다고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현장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백십동 주민이고요. 여기 미도 아파트에는 92년도부터 대곡초등학교, 대명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까지 미도에서 졸업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현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에서 임상조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미제협은 올해 6월 달에 창립 총회를 했었고요. 저는 공동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회장직을 맡은 지는 지금 6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람이 진행되는 공람 기준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람은 이제 정비 계획안이라는 것이 강남구청에 접수가 되게 되죠. 그렇다면 이반권자인 강남구청장은 도정법 제15조에 의해서 최소 30일 이상의 공람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반영할 것들이 있으면 반영하고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람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저희가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드시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고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구청을 통과하지 못하는 정비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방의회로 그 공람안이 넘어가게 되면 지방의회에서는 2달 이내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도계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계위 심의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비로소 재건축의 첫 단추인 정비계획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정고시가 되게 됩니다. 저희 지금 현재 대치미도 아파트 정비계획 공람 내역을 궁금하다 하신 분이 계셨고요. 지난달 10월 20일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하고요. 설명회는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이곳과 같은 장소에서 강남구청 주관으로 설명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공람 의견서를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미제협 사무실, 대치미도 상가 1층에 있는 미제협 사무실에 오시면 이거를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강남구청 재건축 사업가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대치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서 다양한 민원을 공람 의견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치미도 재건축의 정비계획안 공람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는 벌써 이번 공람이 주민 공람이 3번째입니다. 재건축 주민 정비계획 공람이 3번째고요. 앞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있었던 공람은 이번과 같은 신통기획 재건축에 의한 정비계획 제출이 아니었었고 일반 재건축에 의한 정비계획안 제출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다양한 이유로 보완과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극동교의 존치에 대한 의견을 다시 내어라 또는 공원 위치를 바꿔라 통경축을 지켜라 마지막에는 공공주택 소셜리스까지 검토를 해라 라고 해서 제출안에 대한 보완 통보가 마지막으로 온 거는 2021년 6월 달이고요. 2021년 말에 대치미도 아파트가 신통기획 1호로 선정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정비계획안이 마련이 되었었고 올해 10월 달에 되어서야
일단 신통기획으로 인한 주민공람은 요번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경비계획안 공람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이냐? 확정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에도 2018년, 2019년도 두 번의 공람 내용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반일려 처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람 내용도 아무리 뭐 재건축 속도를 높여준다는 신통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측에서 인토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업체와 같이 이전에도 그 업체와 같이 작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 날 공람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공람 내용이 최초로 공개가 된 바 있고 10월 23일 날 서울시장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 정비계획안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뒤에서 조금 그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기부 체납 시설에 대한 약간의 이의가 있었던 거를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정비계획안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된 것이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비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유주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반영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지금 많은 공람 의견서가 접수가 많이 받고 있고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람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다 카운팅이 되고요.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강남구청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다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많은데 이게 주민의 이런 의견들이 너무나도 다른데 하면은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전에 조금 더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김규환 위원장님께 수차례 전화도 하고 서면으로 물어도 보고 하면 정비계획안을 절대로 보여주질 않으세요. 이분이 보여주질 않으시면서 공람 때 얘기를 해라. 공람 때 얘기를 해라. 공람 때 자기 의견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람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람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 그 재건축의 진행 절차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매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공람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까지 순조롭게 넘어가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게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보완 통보가 오게 되면 재공람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의 속도가 조금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은 이번 달 24일까지 공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주민 설명회가 강남구청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는 것은 2024년 내년중을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을 하건 어쩌든 해도 내년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2, 3개월 이내에 예비 추진위원장과 예비 감사 선거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법적인 단체인 인정받는 추진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조합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김기한 준비위원회 쪽에서 저희를 보고서 계속 비대위다, 어쩐다, 불법 단체다 그러는데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은 비대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준비위원회는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여튼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과 예비 감사가 세워지게 되고 또 전체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남은 과정들도 상당히 갈 길이 먼데요.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의 동의, 그리고 각 동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동이라도 충분한 동의율을 얻지 못하면 재건축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획안과 과거 정비 계획안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고요. 올해 3월 달에 제출됐던 안과 올해 10월 달에 제출된 안의 비교를 해보면 세대수는 101세대가 증가를 했고요. 공공주택 기부 체납도 55세대에서 114세대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임대세대 비율은 현재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가지 모두 대치 근린공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두 가지 정비 계획 안에서 가장 상이한 점은 사실 다른 것보다는 기부 체납 공공청사 내역인데요. 올해 3월 달에 제출된 정비 계획안에 보면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2023년 올해 5월 8일 날 서울시 공공자산 담당관의 수요조사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게 김기한 준비위원회로 통보가 되었었고요. 저희 미제업에 의해서 이 정보들을 공개해 드린 바 있는데 그 통보한 내역들은 이건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지역 주민한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기부 체납 시설들이거든요. 키즈 카페 및 키움센터,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이게 치매 요양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2보훈회관, 그리고 저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김기한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도 예전에 올라간 글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저류시설은 반대한다. 필요가 없다. 제2보훈회관은 분리된 공간의 오피스이기 때문에 단지에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제출된 정비 계획안을 보면 싹 빠졌습니다. 싹 빠지고 이 네 가지 시설은 사실 강남구청에서 제안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상이한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2023년 10월 23일 날 있었던 같은 게 틀어주시죠. 요양시설, 빗물 조리조 같은 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협의를 거치면 아마 상당 부분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타협책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좀 위화감을 좀 느꼈어요. 저희가 처음에 20일 날 이제 공람안에 공개된 거를 봤을 때는 요양원이 빠지는구나. 이건 지역 주민이 저희 단지 주민이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인데 빠져서 참 다행이다. 빗물 저류소가 빠져서 상당히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3일 있다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점을 좀 느꼈고 이번 공람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저희 미제업에서 대치근린공원을 편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점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현재 정비 계획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대치근린공원이 편입되게 된 처음은 결국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대치근린공원이 저희 정비구역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편입될 때 이걸 받는 게 유리한지 안 받는 게 유리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손해가 되는 게 명확한데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손해를 그대로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공람을 첫 번째 하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김기한 준비위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주민들 동의서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단 한 차례도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정비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업무상 무능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공람안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서울시에서 또는 서울시장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들어봤을 때 뭔가 좀 협의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고 주민들한테 협의도 받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어설프고 좀 무능하게 이렇게 제출된 공람안 때문에 요번에도 늦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 공람이 다시 한번 늦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무능함이죠. 이 무능함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저희 미제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 그 문길남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미제업에서는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신통기획 재건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 시급하게 원하는 것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의 변경입니다.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변경이 지금 공원이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통 가이드라인의 변경이고요. 신통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전무후무하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례로 작년 9월 달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신통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수정을 해줬어요. 최대 높이를 60층에서 65층으로 높여줬고요. 또 순부담률 규제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달에 재건축 정비 계획이 결정됐고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통 가이드라인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의 편입을 반대하고 존치하는 것은 신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단톡방에도 있고 꽤 있으신데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가 신통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게 여의치 않아서 근린공원이 현재처럼 편입된 정비계획안을 어떻게 서울시 도계위를 통과시킨 다음에 대치근린공원을 추진위 차원에서 정비계획안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대치근린공원과 같은 이런 큰 덩이의 공원을 편입하고 존치시킨다는 그런 변경 자체는 정비계획의 사소한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사항이고 이게 가능하려면 조합원의 최소 3분의 2가 찬성을 해주셔야 되고 또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신통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는 이 주고받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저희가 공원을 받더라도 순순히 받으면 안 되고요. 요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다른 것을 더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통 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교회는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이에요. 원래 유치원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현재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고
현재 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되기는 하나 현재와 같이 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건드리진 않아요. 극동교회를 저희가 허물거나 거기를 단지 안으로 편입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응 방안들은 다음 주 강남구청 설명회에 가셔서 질의응답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조금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재건축식 남쪽 양재천 도로 쪽으로 자동차 출입구가 계속 존치하냐? 현재 정비계획안 기준으로는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존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쪽 개포동 지구 쪽에 가보시면 신축 아파트들이 꽤 많죠. 신축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블레스티지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건폐율들이 낮지 않아요. 19% 정도 되고 실제로 가보면 상당히 저희 아파트에 비해서 좀 빡빡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건폐율이 15%예요. 15%에 21개 동이고 공람안은 22.5%로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동수도 10동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감도만 봐도 약간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설명회를 통해서 제시한 저희 문길남 회장님께서 개발을 가지고 오신 저희 조감도를 보시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단톡방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34평이 전용 면적 대비해서 대지권 비율이 높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된 그 평수 기준으로 보면 34평은 34평으로 가고 43평은 43평으로 가고 같은 평수로 가게 됩니다. 보시면 전유 면적 대비해서 대지권의 비율이 68.7%, 69% 정도로 다른 평형에 비해서 최소 8%, 9% 정도 높아요. 대지권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소유주 대상으로 희망 평형을 조사를 하여야 하고요. 분양 평형을 분배를 할 때도 34평에만 대지권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 전용 면적, 분양 평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는 추후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천 특화 구간이 줄었는데 확대 검토해달라. 예전 일반 재건축 했을 때 보면은 특화 구간이 이렇게 좀 넓어요. 대치 근린공원 세로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데 지금 현재 공람안에서 보면은 대치 근린공원은 없애고 완충 녹지를 따라서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좁습니다. 이 부분은 대치 근린공원이 존치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1동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66평, 67평 평형이 현재 지금 공람안에서 보시면 이 네모로 빨간색 네모로 친 부분이 66평, 67평이 배치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 앞에 사실 다른 동들이 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위치가 양재천변에서 양재천변보다는 좀 안쪽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재천 프리미엄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다시 재배치가 가능하고요. 기존에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은 아니지만 제자리 재건축에 준해서 양재천 프리미엄을 인정해주고 이 동 배치를 조금만 수정하면 누구나 납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양재천 조망이 가능한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뒤에 있는 4동만 양재천 조망을 온전히 누리셨었는데 그렇지 않게 저희가 얼마든지 더 많은 주민들이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릴 겁니다. 양재천 조망 신속통합 기획안에서는 몇 동 안 돼요. 몇 동 안 되지만 개선안에서는 양재천 조망을 다수 세대가 가능하고요. 요 동간 간격도 훨씬 더 넓고 북쪽으로도 곳곳에 공원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조망 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종전 자산 평가에 대한 좀
불안감도 표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비계획을 안을 짤 때도 사실 간이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 내역이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도정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는 다시 수차례 정밀하게 다시 실시를 하여야 되고요. 모든 소유주가 유불리가 없이 자산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지금 할 걱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재건축 절차의 개관을 좀 보여드리면요. 현재 대치미도 아파트는 1단계예요. 1단계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계획 단계까지가 1단계거든요. 2015년도에 준비위원회 생기고 지금 8년 동안 여전히 1단계도 채 못 넘어갔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때부터 조합 설립 때까지가 준비 단계 2단계고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짓고 철거하고 착공하는 것까지가 시행 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가 완료 단계죠. 완전히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되고 입주가 하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가 주민 간의 그런 분란이 별로 없이 하나 돼서 투명한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는 모범적인 재건축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입주까지는 10년 정도를 바라본다고 하세요. 전문가들께서는요. 정비기업 지정 절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공고 단계고요.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는 2015년부터 토지 소유자 60%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받은 지가 벌써 7년, 8년이 됐죠. 저도 사실은 요거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관청에서는 이 동의율을 바탕으로 김기현 씨가 정비구역안을 제출하는 것을 계속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자체가 저희 단지에 크게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영원히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추진위원회가 빨리 설립되는 것은 재건축의 단계를 한 단계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비 계획은 의미와 내용이 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의미가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이라든지 동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조감도를 작성을 하기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다 하지만 분담금도 나와 있잖아요. 공람만 보면 정확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거는 사업 면적, 도로, 공원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층수는 몇 층까지 잡을 것인지,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지 이런 밑그림인 것이지 너무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걱정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 소식을 받아보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없이 그냥 부동산과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주민 여러분들한테 재건축 소식지도 전달을 해드리고, 지난주에는 수요일에는 그 공람의 내용, 의미, 동의서에 대해서, 공람 의견서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린 바 있는데, 임차인 거주 세대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연락처를 임의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제협에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법을 저희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입대위에서도 이거를 저희한테 아무리 입대위가 의결을 하더라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거주 세대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나 카톡방에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소로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주소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주소를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를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임대 주고서 나간 세대가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는 게 그분을 위해서 또는 저희 주민의 빠른 재건축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서 미제업을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 유튜브 채널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난 벌써 두 번째 했던 설명의 유튜브 동영상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미도상가 1층에 사무실도 열고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거의 상당수의 질문들이 사실은 저희가 다 알려드린 바 있어요. 물론 그거를 보기가 쉽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러 설명의 동영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Q&A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가져지실 거거든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미제업 지지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현재 카페 인원 기준으로는 930명 정도 됩니다. 세대수 기준으로는 800세대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 미도 아파트가 2,436세대니까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나머지 70%의 주민들께서는 애써 무관심을 하고 계시거나 잘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미제업 회원 확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처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그분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좀 드려주시는 것들을 간곡하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이랑 이제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유인물 처음 걸 때부터 김기환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쟤네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붙이지? 돌리지? 업체가 붙었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도 주민이 사실 거지는 아니잖아요. 저희 미제업 회원들은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수차례 기부 릴레이를 통해서 소액 기부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이번 설명회가 끝나면 다시 한 차례 기부 릴레이를 받을 거예요. 계좌번호를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언제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은 내년 1월 20일 강남 구민회관에서 저희가 총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뭐 회계에 대한 점검도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든 금액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모두가 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지 어떠한 업체의 협찬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람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저희 작성하셔가지고 미제업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제업 사무실에 직접 오시면 저희가 예시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적어서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오셔서 성함, 주소,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 공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단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음마아파트, 쌍용아파트, 우성아파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던 저희 소중한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주변 단지 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다양한 공람 내용, 공람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좀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공람 의견서에 어떤 내용 적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공람 의견서를 공란으로 드렸어요. 잘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라. 근데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현 시점에 주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범 답안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대치 근린 공원을 계속 존치를 시켜달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 대치 근린 공원이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된다면 기부채납시설 공공청사 예정지역이 지금 현재는 대치역 부근입니다. 대치역 부근에 있는 것을 하계월 쪽으로 좀 옮겨달라. 특히 고가 옆에 극동교회 옆자리로 조금 변두리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고요. 공공청사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만으로도 극동교회 출입구 문제가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서울시에서 신통으로 인해서 임대 세대가 추가 건립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초심을 그 말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공공청사도 물론 뭐 나쁘고 기피 시설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시설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거든요. 큰 도서관이 주변에 없다. 큰 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겠고 시니어를 위해서도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근처에 없잖아요. 강남 구립 대치구 도서관을 좀 멋지게 신설을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떤 미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미도 아파트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접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얘기는 아니지만 대곡초등학교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초중 이음학교를 좀 지어달라. 물론 교육청과의 문제도 있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학교 신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치동의 특성상 학령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달라는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 평형도 특히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 10제곱미터 정도만 늘려달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지권 비율과 전용 면적 비율의 형평성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지업 단톡방에 들어오시거나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여러 장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지업과 김기한 씨가 이끄는 준비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냐? 너네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도 가장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미제업에는 저희 대치미도 자체 주민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많습니다. 문길남 회장님도 건축 전문가시지만 저는 의류 전문가고 법률, 금융, 교육 등 전문직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인맥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돈을 받고서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 과정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는 예전과 같이 내가 70년대 주공 아파트처럼 그냥 내가 다 명품 아파트를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와서 살기만 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바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 사항들을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될수록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빠른 재건축이 성공적인 재건축 달성을 위해선 당연히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도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명한 소통 이어갈 거고요.
저희 이 공람이 주는 메시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이 공람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굉장히 반가운 기회이기는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야지만이 추진위원회, 조합 단계,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고, 왜 또 좋은 기회냐면 저희 소유자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원천 차단됐었거든요. 지금 아파트 배관 문제도 심각하고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풀 인테리어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살만한데 속은 썩어 있어요. 계속 손봐야 될 곳은 많아지고 있고, 올 겨울도 난방 문제 때문에 관리실에서 굉장히 걱정이 크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주변이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주변이 개발이 다 완료될 때까지도 미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재건축은 모든 미도 주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서울시와의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같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협의를 패스한 그런 주민 공람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보려면 서울시와 협상을 해야 하고요. 협상의 기본은 주고받는 거예요. 저희가 공원 이거 이제 안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서울시가 순순히 그 얘기를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양보할 것들이 있다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주고받는 그런 레버리지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희 주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서울시와도 원활한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역은 실제 주민 전문가들의 모임이고요. 실질적인 준비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 또는 강남구 재건축 태스크포스 팀과도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재건축은 몇 사람의 손아귀에서 왔다 갔다 표류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언젠간 다 알게 되잖아요. 이번에 공람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된 것처럼 더 많은 주민들이 알게 돼서 그때 돼도 재건축 진행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단지 음마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만 20년을 했거든요. 저희가 운 좋게 이번 공람 통과하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 재건축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주변 아는 주민들에게도 재건축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저희 미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산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고요. 저는 오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